뉴욕 한인회와 함께 매주 토요일 11시부터 12시까지는 지난 한 주간 있었던 한인회견의 소식과 또 한인회의 다사다난했던 이야기 함께 진솔하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조선한 수석부회장, 이재철 부회장님, 최영경 부회장님, 우리 강원주 부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도 다사다난한 일이 참 많았었고요. 지난주에는 또 우리 전직 회장님들 몇 분께서 또 기자회견까지 개최를 하셔서 뉴욕 한인회관 건물에 대해서 뭐 투명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어느 분이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강원주 부회장님? 네. 네. 전직 회장 3분, 김석주 전 회장, 이경로 전 회장, 변정덕 전 회장님과 또 전직 회장도 아닌 인사 2명이 합세해서 총 5명이 네. 불법을 했다면서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1월 15일에 했습니다. 네. 해서 우리 한인 사회가 또다시 혼란 속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전직 회장들 3명은요,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지난해 한인회관 자물쇠를 부수고 불법 침입해서 우리 한인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데 크게 공헌한 인물들인데, 이분들이 무슨 자격으로 또 언론의 얼굴을 당당히 내밀어서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지 참 우려가 됩니다. 특히 김석주 회장은 2002년 본인이 회장 재직 시에 스스로 한인회관을 애물단지라고 표현하였고, 또한 재산세 체납으로 압류로 이어질 수 있는 이른바 선취특권이 설정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연료비를 체납해서 연료회사로부터 소송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비밀스럽게 미공개, 정식 이사회로 볼 수 없어, 그거는 지난 방송에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완전 불법이라고 하는데요. 불법 아닙니다. 그리고 민승기 회장께서 50만 불 리베이트가 사실로 밝혀진 것 같다, 밝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제가 밝혀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거를 밝히십시오. 무슨 근거로 민승기 회장이 50만 불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지, 그 근거를, 사람이 남의 명예를 훼손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떠도는 소문으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재판 문제, 개인적 명예 문제로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 답답하다? 근거가 있는데 상황상 오픈을 못하고 있다며? 그것만 오픈하면 이렇게 힘들게 싸우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 50만 불을 민 회장이 리베이트를 착복했다, 받았다, 이 얘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바로 기자회견에서 그다음 날 그러면은 그 전직 회장님들께서 현 민 회장께서 50만 불을 착복했다라는 근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 계약서가 오가는 과정에 이 옆 건물주하고 지금 여기가 조인벤처로 한인회관을 살리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약서가 오가는 과정에 50만 달러 돈이 리베이트로 오갔다 얘기를 하는데요. 네. 아직 우리는 이사회에서 조인벤처를 승인만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최용경 법률 부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옆 건물 주인은 자기 건물이 있고, 우리 한인 사회는 한인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제3자 MHP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두상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보자 얘기가 되지 않잖아요. 왜? 옆 건물 주인은 자기만의 그 플랜이 있었으니까, 계획이 네. 있었는데, 그 계획을 보류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뭐라도 서류상으로 뭐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인회에서 회칙에 의거해서 이사회를 소집해가지고 이사들이 일단 조인벤처에 대해서 승인을 했어요. 네. 아직 계약서고 뭐고 아무것도 된 거가 없습니다. 네. 시작이 안 됐어요. 그리고 투명성에 대해서 투명성을 결여됐다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투명하게 진행이 돼야만 돼요. 이 일은. 왜? 이 한인회관은 법률부회장님 말씀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비영리 단체 건물을 개발을 하거나 매각을 하거나 리스를 할 때는 반드시 법원이나 또는 검찰청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명하게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네. 지금 이분들이 뭐 투명이 결여됐다고 떠든다고 해서 투명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은 반드시 투명하게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저쪽에서 그런 오퍼가 온다 하니 이사회에서 그러면 이거를 승인을 해주셔야 저쪽 오퍼를 우리도 리뷰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사회를 개최해서 이사회에서 통과가 됐고 지금 말 그대로 그거죠. 이제 밥을 해도 좋을까요?라고 여쭤봐서 오케이 그러면 우리 밥을 해 먹읍시다라고 해서 마켓에 쌀도 안 사러 갔는데 쌀도 안 사러 갔는데 벌써 마켓에서 저 사람이 쿠폰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시츄에이션과 분명하고 또 그 부분은 제가 지난 1월 1일 날 그 우리 민승희 회장과 직접 통화를 해서 1월 날 신년 인사, 새해 인사를 했죠. 그 자리에서 제가 정확히 여쭤봤습니다. 봐서 50만 불 받으셨습니까? 제가 여쭤봤고요. 이민 회장께서는 50만 불 받은 적이 없다. 구경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저에게 분명히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정확히 제가 민 회장에게 들은 부분이니까 네, 그래서 민승기 회장님께서 바로 이 얘기 그 다음 날로 우리가 언론사를 방문해서 얘기했습니다. 네. 50만 불을 받았다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증거를 내놔라. 네. 그러면 당장 사퇴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분들이 원하는 바는 뭡니까? 민승기 회장이 회관에서 당장 나가라고 얘기했어요. 이분이 김석주 회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민승기 씨의 회관 건물에 대한 야욕을 당장 버리고 자진 사퇴하라고 강변했다. 그러면 자진 사퇴하겠다고요. 50만 불 먹었다는 거 갖고 오라고. 네. 그러면 자진 사퇴한다고. 네. 근데 증거도 안 갖고 오고 이런 식으로 벌써 이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진실 규명이 왜 생겼습니까? 민승기 회장을 헛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회관을 매각해 먹으려 그런다. 또는 장기리스를 해 먹으려 그런다. 이런 소문을 막 한인사에 퍼뜨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진실규명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다 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저희가 BBG라는 감정회사, 미 전역에서 10위권 내에 드는 BBG라는 감정회사에까지 돈을 써가면서 감정가가 도대체 얼마입니까? 라고 보니까 2015년 7월 21일 현재 한인회관의 감정가는 1120만 불이라고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나간 그 이경로 회장 시대에 뉴욕 한인사가 있습니다. 그 기록을 또 제가 들여다 보니까 이경로 회장 재임 당시에도 맨하탄에 있는 큰 부동산 회사에 팔 의향이 있는 것처럼 해서 한인회관의 가격을 봤어요. 보니까 그때도 한 1,000만 불에서 1,200만 불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디벨로퍼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재건축을 위해서 그 디벨로퍼들이 하는 말이 이 빌딩을 엠티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엠티는 뭐예요? 거기에 들어있는 그 우리가 말하는 그 합법적인 악성 세입자들을 다 내보내고 시작하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기록에 있습니다. 여기
제가 잠깐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하는 질문 중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하나는 한인회관이 얼마나 나가느냐는 것이다. 4년 전 이경로 회장 재임 당시 맨하탄에 있는 큰 부동산 회사에 팔 의향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공짜로 현 시가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다. 2명이 한인회관으로 찾아와 진지하게 몇 시간을 여러 가지 질문을 했고 2달 후 연락이 왔다. 이 회사에서 칼라로 우리 회관에 대한 두꺼운 책자를 발간하였는데 여기에는 이 근처의 오랜 역사와 조닝 분포, 앞으로의 전망 등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 책자를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판매를 위해 사용한다고 했다. 그 후 한 2년 동안 언제 팔겠느냐고 계속 성가시게 굴어서 혼난 적이 있다. 그 책에 의하면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내놓은 가격은 약 1,200만 불로 감정을 해놓았다. 본인이 디벨로퍼라면 회관이 시가 1,000만 불에서 1,200만 불인데 1,000만 불을 써서 테넌트 바이아웃을 하고 나면, 그러니까 세입자를 웃돈져서 내보내고 나면 결국 빌딩 재건축 비용은 별로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것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다. 그 당시 디벨로퍼와 협상한 내용은 우선 MT 빌딩으로 시작하자고. MT는 다 내보내는 거. 결국 우리 능력으로 빌딩을 비우라는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 물론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고 지금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 기록문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인회관에 가면은 언제든지 열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이거는 거죠.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반세기에 걸친 역대 뉴욕 한인의 임기별 활동해갖고 네. 임원들도 갖고 있고 이경로 회장도 갖고 있고 제가 보기에 김석주 회장 역대 회장들 다 갖고 있는 기록입니다. 그러면 당시 이경로 회장 당시 그러면 2005, 2006년 15년 지금 10년 됐습니다. 10년 전에 1,000만 불에서 1,200만 불로 감정됐죠. 그런데 2015년 7월 21일에 BBG라는 명성 있는 컴퍼니에서 감정회사에서 1,120만 불을 내놨으면 지금 우리 회관 가격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안 올랐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요. 네. 이 방송이 저희가 지금 꽤 오래 하고 있어요. 몇 달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어쩌면 듣는 청취자분들께서는 좀 꾸준히 들어오셨던 분이라면 네. 조금은 지겹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직 회장들은 때만 되면은 갑작스럽게 이제 건물 이야기며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왜 방송을 들어주지 않으실까요? 방송을 한 번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여러 가지 또 처음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또 우려되는 거는 첼시 지역이 그 지역이 한인회관이 붐이 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2005년도에는 저렇게 감정가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10년이 지났으니까 감정가가 전직 회장님들이 말씀하셨던 어젠가 기자회견 하셨죠. 5,000만 불에 호가한다라고 그렇게 우리 동포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계속 주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정확히 조금 있다가 제가 그러니까 전직 회장님들께서는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5,000만 불이 간다는 근거를 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일반 부동산 업자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명성 있는 감정 회사의 감정 근거를 들이대면은 저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송이 계속 되는 이유가 지금 사실 이 방송에서는 우리 한인회가 어떻게 나갈 거고 디벨롭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고 이 한인회 분들이 모이셔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이 한인회에서 이번 주 다음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건강검진할 거고 노인분들 우리 청소년들 한글 교육할 거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요. 이런 게 반복되는 이유는 아마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하셔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이 현재 5,000만 불을 호가한다. 그러니까 전직 회장님들이 이렇게 항상 기자회견을 할 때 우리 기자들이 가서 느끼는 거는요. 항상 말뿐이세요. 어떠한 그러니까 근거도 서류도 그다음에 기자들에게 보여줄 내용도 없고 그냥 항상 말뿐이십니다. 그러니까 흠집내기를 위한 기자회견이 아닐까 이런 곳에 또 갈 수밖에 없는 기자들의 고충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르신들은 전직 회장님들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우리 강원주 부회장님.
네, 저도 참 개탄스럽습니다. 네. 왜 그분들은 한인 회장을 지낸 분들이기 때문에 네. 한인 회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김석주 회장 선취 특권이 설정된 적이 있어요. 예, 회관이 재산세 못 내갖고. 그랬었죠. 그때. 그다음에 네. 변정덕 회장 보험료 체불로 마샬이 들이닥쳤어요. 네. 그때 그리고 두 분 시절에, 다 네. 연료비를 못 내서 연료회사로부터 둘 다 소송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때는 네. 우리 연료비가 사실은 못 낸 이유가 옆에 빌딩까지도 우리가 오케이. 내주고 있었었던 네, 무료로 제가 내주고 그래서 있었다는. 이분들한테 정말 묻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는 뭔 줄 아세요? 네. 아주 오늘 기회가 됐습니다. 그분들은 상당히 자기들이 지금 한인회관을 우리 한인 사회에서 이 동포의 자산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네, 입만 열면 동포의 자산입니다. 네. 너무 미사여구가 너무 좋아요. 아주 동포의 자산. 오케이. 그러면 이 동포의 자산을 저희가 진실 규명을 통해서 밝히기를 29년 동안 히링 파이프가 연결됐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 29년 동안 그 연료비가 얼마였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특히 변정덕 회장 전 회장님. 이분의 그 회관관리위원장이 누구냐면 바로 고정생 씨였어요. 네. 네. 그 고정생 씨는 어느 날 언론에다가 회관에 그 연료비를 못 내서 뭐 모두 체납되는데 연료비를 못 내서 연료회사로부터 소송당했다는 거를 이제 기자들에게 다 알립니다. 당시에. 네. 그러면 최근에 29년 동안 히링 파이프가 연결돼서 우리가 그동안에 옆에 팔아먹은 공개 입찰로 팔아먹은 옆에 건물에 29년 동안 연료를 그냥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우리 동포의 자산이고 내가 정말 전직 회장으로서 통렬히 책임을 느낀다고 할 것 같으면 특히 변정덕 회장은 고정생 씨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분에게 돈을 예. 받아야죠. 네, 아니 고정생 전 회관관리위원장 이게 어떻게 된 스토리냐? 당시에 강익조 전 회장의 고향 후배로서 이 건물하고 관련이 많은데 이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나 당시의 기록을 보면 당신하고 강익조 회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얘기를 해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뭐 픽기하다 그러나 뭐 음식 골라 먹는 것처럼 편식하는 것처럼 왜 한 건물 내 동포의 자산인데 동포 자산의 그 히링 파이프 건에 대해서는 왜 꿀을 먹었어요? 왜 함구하고 있고? 그렇죠. 네, 증거도 없는 50만 불 착복건은 왜 그렇게 끈질기게 찰그머리처럼 매달려서 얘기를 하나? 근거도 없이. 증거를 대세요. 흠집 내기에 기자회견이었다라는 말씀이시고. 네, 민승기 회장을 당장 사퇴를 시키세요. 근거를 갖고 와서. 네. 그러면 저 강은주도 더 이상 이렇게 해서 당신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다. 듣기 싫죠. 자기들이 잘못한 거 듣기 싫죠. 네. 그러나 잘못은 인정을 해야 돼요. 네, 엊그제죠. 28일 기자회견한 전직 회장들이 기자회견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방금 강은주 차석부 회장님 얘기하신 50만 불 착복설에 대해서는 또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소문을 만들어내고 근데 이번에 기자회견 내용에서는 또 뭐 뜬금없는 단합을 요청하는 뭐 합의서를 제출했다는 등. 맞습니다. 뭐가 네. 있었냐면은요. 전직 회장님이 갑자기 말씀을 하십니다. 민승기 회장 측에서 김민선 씨에게 메일을 보냈는데 우편 메일을 보냈는데 거기에 보면 서로 단합하자라는 예, 내용이 있어서 이 메일을 저희가 공개하고 싶으나 아직은 때가 아니라서 뭐 언제쯤이 때인지 모르겠어요. 회장님들은 항상 때가 아니라서 공개를 안 해주고 계세요. 그 문건 공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요. 보낸 적도 없고 보낸 적도 없고요.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내용도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공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저희도 궁금합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저희가 무슨 어떠한 그 합의를 하자고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전혀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이 공판의 소송권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하자라는 메일을 민승기 회장 측에서 김민선 씨에게 보냈다. 그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참석을 안 네, 했기 네.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전직 회장 이하 그분들이 이제 기자회견 하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저희가 뭔가 불투명하고 숨김을 가지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 왔다는 뭔가 그 숨은 그림이 있다. 아.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사람들한테 의혹을 갖게 하는 그런 형태의 발언들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거는요. 소송권이에요. 명예 손실로 소송될 수도 있는 발언들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동안 그 뭐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개혁추진위원회 또 그리고 진실규명위원회뿐만 아니라 또 각 방송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저희가 하는 활동을 낱낱이 공개를 했고 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청회도 2번이나 했고요. 한인회관에 대한 실태 낱낱이 공개했고요. 저희처럼 어느 때 회장 때보다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한 그 회장 때는 없었다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뭐 숨은 그림이 있는 듯이 뒤에 야합이 있는 듯이 자꾸 의혹을 제기하는데 중요한 건 증거가 없는 거고 다 추정이고 그다음에 소문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런 소문은 누가 만드는 걸까요? 좀 궁금해요. 그리고 참 재밌게도 잘도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또 전직 회장님께서 밝혀주셔야 될 그 서류가 또 하나 늘었네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50만 불을 리베이트를 받았다라는 그 서류, 그 다음에 또 5월달에 뭐 했었다는 서류, 민승기 회장께서 그 8월달에 그 김민선 씨 측에게 뭘 보내서 우리가 케이스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김민선 씨, 민승기 회장이 이긴 것처럼 보인다라는 서류, 거기다 오늘 또 서류가 또 하나 붙였죠. 그러니까 뭔가를 보내서 서로 합의하자라는 서류를 이거 다 보내주셔야 되고 다 보여주셔야 됩니다. 기자들에게 계속 기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럼 근거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라고 기자회견에서 모든 기자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현재 밝힐 수는 없다. 나중에 때가 되면 그 때가 언제인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 때가 언제인지도 그것도 하나 좀 일찍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변호사님. 네, 때는 지금입니다. 네. 증거를 주십시오. 민승기 회장님은 우리 지금 여기 다 부회장님들 계시지만은 우리는 야합이 문제 야합한 것도 없고 숨은 그림 없습니다. 저 그림 잘 그리는데 숨은 거는 못 그리고요. 숨은 것도 없고 숨긴 것도 없고 진실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지금 전직 회장님들이 하시는 행동은 말씀과 행동은 그야말로 이 드라마에서 보는 민심을 혼동시키는 겁니다. 네. 네. 어떻게 혼동을 시키느냐? 내 생각에, 제 생각에는 본인들이 그런 어디 뭐 남이 그런 거를 들은 게 아니고 본인들이 그런 거를 지어내시는 것 같아요. 지어내서 언론에 뿌려서 언론을 혼동시킨다, 호보라 그러나요? 그런 거를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그 김민선 씨의 쪽에 그 변호사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 재판에 간 거를 네. 지난주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거기 그쪽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제 재판소에 그 챔버에 왼쪽은 그 판사가 앞에 있다고 보면은 우리 민승기 회장님 쪽에 앉았고 오른쪽에는 김민선 씨 쪽에 앉았는데 내 옆에 어느 미국 여자가 머리가 이렇게 꼬불꼬불한 여자가 와서 앉더라고요. 그래서 저 여자가 또 누군가 속으로 그러는데 중간에 그쪽의 변호사가 그 판사한테 어터니 제너럴스 오피스에도 와 있다. 일어나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일어나서 그때 알았어요.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민승기 회장님이 회관을 팔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어터니 제너럴 검찰청에서 워닝 레터를 보낸 적이 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 처음 들으니까 아주 열심히 노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물어봤어요. 한인회관의 그 서류에 그러면 정말 그런 경고장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나를 보여주십시오. 왜 나한테 그런 말을 안 했습니까? 내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경고장을 받은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받은 거는 그 안내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내 뭐라고 왔느냐면 법이 이렇게 나열이 돼서 왔는데 attention 받은 사람 주소는 한인회관 주소지만은 전직 회장단 former president committee 거기 하나에 캐그니 현재 한인회관 그리고 그 전직 회장단의 체어맨에는 김석주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김석주 회장님께서 아마 그 검찰청에 가서 물어봤을지도 몰라요. 이거는 정확하지 않아서 근거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물어봤어요.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느냐? 이거를 한인회관을 팔라고 뭐 등록을 하는 걸 물어봤나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얘기를 네. 물어보고 나서 물어보고 나서 오케이. 네. 그거에 대한 답변서가 날라온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초가 시작된 게 김민선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승기 회장님이 회관을 팔아먹으려고 그랬다가 자기한테 들켰다. 이걸로 시작한 거예요. 이게 모든 게. 그렇게 말을 하니까 김석주 전 회장님이 검찰청에 갔든지 전화를 했든지 이거 정말 그 한인회관은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이거를 팔려면 검찰청에 먼저 가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서 허가를 받아서 그 다음에 가는 것이 수프림 콧이에요. 그러니까 조회를 했을 겁니다. 이게 등록이 포티션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거기는 그런 게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친절하게 이렇게 답이 온 거예요. 이렇게 팔려면은 비영리 단체는 이거 저거를 해야 된다. 이거를 봐서 김석수 회장님께서 쑤시고 다닌 거예요. 혹시 민승기 회장님이 이렇게 한 적이 있느냐.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세요. 공문이 또 한 번은 변호사한테 전화가 왔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검찰청에서 그 민승기 회장님 전 러비한테 전화가 한 번 왔었대요. 당신이 변호사로서 한인회관이 이거를 매각하려는 거에 대해서 아느냐 전화가 왔더래요. 맞습니까?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먼저는 뭐냐면 어터니 제너럴에서 변호사한테 전화하기까지 과정인데요. 너무도 집요하게, 너무도 힘들게 그 자기네들을 컨택해 오니까 자기네들도 또 거기에 답변을 안 할 수 없는 거고. 답변을 안 한다기보다는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거는 심지어는 폴리티션까지 힘을 얻어서 자기네들을 압력하니까 자기네가 좀 클리어 파일을 하고 싶다. 이제 이 정확한 네. 그걸 하고 싶다. 그래서 변호사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러면서 민승기 회장님을 만나서 좀 물어볼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저희 변호사가 이미 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사람들이 워낙에 소문만 만들고 거짓말 만들고 일절 그런 내용들 관계없고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어떤 전화를 했던 사람들이 누군지를 다 알려주니까 그 뒤로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네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보니까 일단은 민 회장께서 이 건물을 팔려고 했었으면 분명히 어디가 리포트가 돼 있든지 분명히 이거는 반드시 우리 난프라핏 오르가니제이션은 검찰이 그걸 받아야 되니까 검찰이 분명히 등록을 했었을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 어느 누군가가 알아보고 싶으셨네요. 그래서 싹 다 알아보셨고 그 다음에 알아본 결과 분명히 아무것도 안 나왔었겠죠.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또 안 나왔는데 왜 지금까지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시나요? 장길리즈며 장길리즈에 대해서 말해라. 투명하게 얘기해라. 왜 알면서 이렇게 혼동되는 말씀을 하고 다니시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었나라는 답변이면 끝나는 거니까 뭐 흠집 내려고 뭐 마음 먹는 사람을 어떻게 건드리겠습니까만서도 그러니까 알아본 결과 아무것도 없었고 그러자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어떤 사인이라도 해다오라고 요구를 했었을 거 그러면은 우리가 저쪽에 이 non-profit organization은 팔 수 없다라는 레터를 보내준 걸 거고 그거를 그러면 그걸 워닝이라고 얘기를 네, 그러니까 그게 변호사가 그런 거짓말을 판사한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 워닝 레터라고 하면은 그 워닝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그거를 정확히 판사에게는 말씀을 해주셨었나요? 네, 말로 했어요. 말로. 그때 증거를 당시에? 준 게 아니라 말로 하더라고요. 그쪽 상대편 변호사가 네, 상대편 변호사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뭐라 하셨나요? 우리 변호사가 네. 뭐라고 했느냐고요. 그거는 무슨 답변하 그런 게 아니라 그쪽에서 먼저 그냥 자기네 거를 먼저 네. 쭉 하는 시간이라 네. 거기에 중간에 끼어들어서 올소 아니소가 할 수가 없는 네. 그 상태였어요. 네, 어쨌든 지금 시츄에이션상으로는 이제 다 알고 있다는 상태네요. 네. 팔 수도 없고 팔려고 네. 하지도 않았었고, 맞아요. 뭐 장기리스를 파일링한 것도 없었고 다 알고 있는 상황이셨네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그냥 민심을 이렇게 소란하게 하는 게요. 그냥 그 어느 누군가는 현 회장인 민승기 회장이 싫으신 거네요, 그냥. 네, 괜히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죠? 코드 인사로 코드가 안 맞는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재철 부회장께 여쭤보겠는데, 자, 아까 우리가 그 이경노 회장님 전직 2005년도, 2006년도 때 이경노 회장님 때 그 가격이 1,120만 불이 책정됐다고 저렇게 책자에 정확히 써 있습니다. 그런데 첼시 지역이 워낙 붐이 불었어요. 맨하탄이니까. 그리고 지금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전직 회장님들이 말씀하셨던 현재 시가가 5천만 불에 호가하고 있는데 왜 그거를 1,200만 불이라고 자꾸 언론에다 얘기를 하느냐, 뭔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계자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5천만 불 될 수 있는 건물 아닌가요? 다시 한번 우리 한 4개월 전으로 돌아가는 기분입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 많은 동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한인회관은 커머셜 빌딩입니다. 네. 알고 계시죠? 네. 예, 렌트를 주로 수입으로 하고 있는 커머셜 빌딩인데 5천만 불이라는 그 마켓 밸류가 나오기 위해서는 인컴이 순수입이 170만 불 1년에 생겨야 발생이 해야 이게 맞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저희 지금 한인회관의 지금 인컴 그 전에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총 수입은 50만 불 정도에 1년에 네. 뭐 그것만 따져봐도 지금 한 3분의 1도 채 안 되는 거고요. 순수입 부분으로 가면 한인회관이 지금 5만 불, 1년에 5만 불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리셨지만 5천만 불이라는 금액이 나오기 위해서는 170만 불이라는 1년의 순수익이 발생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보통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 캡레이시라고 하는데 레이시라는 말은 그 순수입이 170만 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인회관 지금 순수입이 5만 불이 약간 채 안 돼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악성 테넌트들, 렌트 스테빌라이제이션도 있고요. 그 IMD 그리고 로프트법에 의거한 그 테넌트들이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렌트가 그렇게 뭐 몇 퍼센트, 10%, 20% 올라갈 수 없게 돼 있거든요. 이 네. 건물 자체가 1년에 뭐 1%씩밖에 못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이 인컴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저는 그 5천만 불이라는 그 전직 회장님들이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는 하나 이렇게 좀 이렇게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는데 가능성이라기보다는 케이스는 그 디벨롭먼트 사이트로 가고 개발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인회 이제 관계된 여러분들께서 디벨롭먼트에 필요한 펀드를 우리가 만들 수 있고 모든 일을 프로세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말이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현실상으로는 이게 제가 컨스트럭션 코스트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새로운 빌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5천만 불 이상, 5천만 불, 6천만 불이라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펀드가. 우리가 지금 그 6층짜리 한인회 건물에서 5만 불을 법니까 한 달에?
1년입니다. 1년에요. 예,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5천만 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천만 불이라는 그 건물에서 나와야 되는 순수익은 그러니까 순수익은 적어도 170만 불. 네. 1년에 170만 불이면 한 달에 한 14만 불 정도가 되는 거죠. 14만 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한인회관은 지금 한 달로 따졌을 때는 5천 불이 채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예. 저를 눈을 동그랗게 만들게 하는데요. 네. 그 지금 이제 우리 이재철 부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네. 어떤 수익 대비한 판매가 선정에 있어서는 이럴 수 있지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투자 같은 경우 그렇죠. 투자 같은 경우는 어떤 미래를 보고서는 투자하면서 이제 그 한인회관의 어떤 잠재적인 네. 그걸 가지고 수익을 얻어내겠다. 음흠. 그럴 경우를 가정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뉴욕 한인회관 저희가 그동안 투자 유치를 위해서 여러 차례 시도하면서 많은 내용들을 알게 됐잖아요. 그 지금 현재 주변 시세 테넌트를 내보낸다겠다는 주변 시세가 이미 굉장히 그 높이 올라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희는 일반적으로 테넌트들이 문제가 있어서 바잉아웃을 한다고 이제 돈을 주고 내보내는 경우 이런 경우는 건물의 테넌트가 뭐 예를 들어서 20 테넌트가 있는데 그 중에 뭐 한 두세 개 네. 이런 경우 가능성이 있죠. 네. 근데 저희 한인회는요 12개의 테넌트 중에 11개가 그런 테넌트입니다. 바이아웃을 해야 될 테넌트가 11개나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바이아웃을 하고 그 비용 플러스 지금 전직 회장님들이 말하는 5천만 불. 그럼 바잉아웃 하는 데는 도대체 얼마나 드냐. 네. 그러면 지금 투자가들이 얘기하는 게 1,500만 불. 그러니까 테넌트당 계산하고 했을 때 네. 미니멈 1,500만 불에서 2천만 불을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 지금 전직 회장님들이 얘기하는 5천만 불을 더하면 7천만 불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바이어가 우리 건물을 사기 위해서 7천만 불을 일단 쓰고 그 다음에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거 방금 그 네. 이재철 부회장님이 얘기한 그 5천만 불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도합 1억 2천만 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억 불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됐을 경우 그렇게 지어진 건물이 지금 주변에 있는 어떤 건물도 1억 불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미 돈이 1억 불이 넘게 들어가는 건물인데 누가 투자를 하고 누가 그 돈을 쓰겠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 전 회장 지금 그렇게 기자회견까지 하시고 주장을 하셨던 우리 김석주 전 회장님이나 우리 변종덕 회장님도 지금 누구나 볼 수 있는 열람할 수 있는 기사를 보면은 그분들도 한인회는 이 애물단지라는 단어를 처음 만들어내신 분이 김석주 회장님이셔요. 그러니까 이 한인회 건물은 애물단지다. 라고 알고 계셨고 심지어는 그때는 당시에는 그래도 지금이야 이제 알아서 우리가 연료비는 많이 좀 삭감됐겠네요. 옆에 건물을 안 떼주니까. 옆에 건물까지 다 떼줘가면서도 그것조차 모르고 계셨었던 그런 애물단지를 왜 이제서는 동포의 귀한 자산이니까 아무도 손을 못 대고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게 되면은요. 진짜 한인회관 건물 거기다 이거 111년 됐나요? 벌써 몇 년 됐나요? 이 건물. 그 정도 됐습니다. 네. 1904년에 지어진 거. 112년 됐네요. 네. 네, 제가 좀 이렇게 말씀 더 드리자면 네. 전직 회장님들도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실 것 같아요. 5천만 불이라는 이렇게 금액이 나왔을 때는 매매가가 그 정도가 나왔을 때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겠죠. 뭔가 정확하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해서 거에 근거 자료가 예. 있으니까 기자회견 함부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 어떤 자료가 있고 누가 제시한 근거 자료가 있으니 예. 보여주실 게 또 하나 누르셨네요. 그리고 제가 전직 거기에 회장님들. 전제로 네. 하는 거는 이거 같은 경우 이런 한인회관 같은 경우에는 개발 투자를 해서 개발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제가 여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한인회가
한인회가 처한 상황하고 좀 이렇게 동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한인 이 커뮤니티에서 5천만 불, 6천만 불이라는 그런 펀드를 마련해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 투자 회사를 설립하게 되고 그 나머지 어떤 상당한 이익 부분들을 공동차 회사를 참여 거기 투자 개발에 참여하신 그 여러 두 회사가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든 이렇게 그분들을 프로핏을 만드시겠지만 뭐 민승기 회장님께서 이게 뭐 지금 떠도는 소문처럼 50만 불을 뭐 리베이스를 한다. 근데 사실 이거는 그분들이 좀 많이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트랜잭션이 일어나서 뭐든 클로즈 단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모르는데 이거는 지금 회사도 설립 안 한 단계에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이사회를 통과했을 뿐인데도 이런 얘기가 나는 거 보면 정말 너무 많이 앞서가시고 너무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싫은가 봐요. 근데 본인들도 애물단지라고 표현하셨던 이 건물 그럼 어쩌란 말인 건가요? 그러면은 이게 5천만 불이 되는 그러니까 차근차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민승기 현 회장이 지금 50만 불을 리베이트를 받기로 했으니까 이 사람은 자격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 보여주시면은 그냥 아마 여기 계신 내 수석 분들께서 아마 민 회장을 제일 먼저 사퇴시킬 것 같고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건물이 현재 5천만 불이 된다면 5천만 불이 된다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우리가 비전을 보일 거고요. 세 번째, 저희들이 이 젊은 우리 수석들이 자기 시간 내서 이렇게 해서 그래도 개발 투자자를 섭외를 해서 만나서 투자할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너무나 다행인데요. 그 투자할 분들을 해서 하면은 전직 회장님들 오히려 오셔서 좀 감수도 해주시고 그동안에 그래도 전력이 있고 뉴욕을 살아오신 뉴요커의 그 생활 그게 여기 있으시니까 후배 회장님 이거는 요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거는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좀 감수도 해주시고 또 이런 투자 회사가 있으니까 한인 사회에 떳떳이 내보이려고 하는데 마치 이 투자 회사도 안 좋은 회사인 것 마냥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느 투자 회사가 한인회관에 투자를 할까요? 그러면 투자를 안 하면 이 한인회관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냥 마샬 붙어서 넘어가야 할까요? 그 다음에 동포의 자산은 누가 지키실 건가요? 참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네요. 네, 그런데 지난 목요일 기자회견을 또 하셨습니다. 네. 여러 전체 회장님 몇 명들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개혁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옆에 건물 사신 안 선생님과 네. 한인회관과 MHP 투자 회사하고 하려는 거를 현재 민승기 회장님 우리가 하지 않고 한인회가 현 한인회가 하지 않고 그거를 전직 회장단이 맡아서 하겠다 그런 거를 발표를 하셨다는데 그런 법은 한인회관 회칙에도 없으며 어디서 그렇게 나와가지고 왜 그거를 또 이렇게 못 믿는 거를 가져가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 도대체 인텐션 뭐가 목적입니까? 이분들의 목적이 뭡니까? 그냥 싫은가 봐요. 네. 참 어이가 없네요. 일단 총회 소집은 회장이 해야 되는데 이미 자리를 떠나도 한참 전에 떠난 회장들이 총회 소집해서 뭐 탄핵을 하더니 또 이제는 자리 떠난 사람이 뭐 회관을 뭐 어떻게 좌지우지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저 대통령 이제 example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뭐를 하는데 그러면 북한 문제로 뭐 한다. 그러면은 저기 이명박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이 너 하는 거 그거 마음에 안 들으니까 내가 한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증거를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인회관이 5천만 불, 6천만 불 간다는 얘기에 대해서인데요. 29대 이경로 회장 때입니다. 29대 후반기에 들어서 이사회에서 5층 정상화에 드는 비용 충당을 하기 위해서 23만 불 융자 신청 안건이 통과됐어요. 네. 그런데 은행에서 돈을 안 줘요. 개인 보증을 쓰라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멀쩡한 맨하탄 그 큰 빌딩이 23만 불 융자에도 개인 보증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당시에 빚 좋은 개살구라 그랬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
그건 29대니까 좀 됐다고 쳐요. 한창현 회장이 또 60만 불인가 뭐 꺼냈잖아요. 그때도 개인 보증 들어갔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 매번 이런 식으로 계속 한인회관이 적자가 보니까 회장이 자신이 사인을 해서 갚는다는 보증을 하고 이 6층짜리 맨하탄 첼시 빌딩을 갖고 20만 불, 50만 불 융자가 안 나온다는 게 네, 자 우리 어쨌든 우리 시간 관계상 이제 할 얘기는 너무나 많으시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기대가 참 항상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 주시는 분들이신데요. 어쨌든 우리 어르신들 일단은 우리 후배들 그다음에 젊은 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개혁추진위원회는 그러니까 초당적이에요. 어느 회장에도 속해져 정말 한인 회관을 위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기 시작해서 된 거거든요. 자 오늘 방송 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그 강은주 차석부회장 얘기하셔서 제가 한 가지 좀 그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네. 지금 얼마 전에 로프트보드에서 IMD 5층에 있는 IMD 건을 저희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경고를 우리 지난 방송 한번 받았다고 했었죠. 제가 지난주에 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거의 시작이 누구시냐면 이경래 회장이십니다. 그리고 23만 불을 론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게 없어요. 그것 때문에 로프트보드에서 10년이 넘게 그 뭔가를 하겠다고 해놓고 한 게 뭐냐는 거죠. 론을 근데 받았는데 그 돈 어디로 간 건지 제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굉장히 심각한 그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그때부터 돈은 돈대로 다 론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문제에 있었던 5층의 부분을 해결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조금 감이 오네요. 그러니까 우리 전직 회장님들은 우리 하고 싶은 말씀 너무나 많으신 걸로 아는데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전직 회장님들 중에서 특히 그 이모 회장님께서는 그러면 아직 밝혀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밝혀진 거 아무것도 없고 이 나중에 찾아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걸 갖고 이제 어떤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도 다시 한번 우리가 회관 그거 찾아보면 나오겠죠. 기록을 찾아보면 나오겠죠. 그리고 섣불리 판단할 일도 아니고 우리도 먼저 우리가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우리 하나씩 우리는 철저하게 아시죠? 우리 최영균 변호사님 비롯해서 모두 다 서류로 이 말씀을 드린 누가 와서 열람을 해도 열람할 수 있는 서류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방송은 그래야 됩니다. 자, 우리 방송 정리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또 우리 1분으로 한 정리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 투자 유치할 때 되는 건 뭐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그 고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역건물 사장님이 그 결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최종적인 결정을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구두상으로 얘기됐는데 이제 양측 변호사가 어떠한 계약에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를 하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답변을 못 받았고요. 지금 차일피 이런 식이 자꾸 그 먹구름이 끼니까 그분도 근데 같은 아무래도 한인타운에서 그런 영향이 있는 것 마음이 같습니다. 조금 불편할 수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그것마저도 계약이 되지 않고 투자를 하신다는 거는 전직 회장님들도 다 동의해 주신 부분이신데요. 투자를 이제 또 하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들이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또 뭘까요? 다음 주에 또 하고 싶은 말씀이 많네요. 자, 오늘도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하나씩 정리해서 조금 빠른 시일 내로 이제 우리 뉴욕 한인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여러분 건강검진합니다. 많이 오십시오. 네, 그렇게 다음 주에 건강검진 계획된 거 있나요? 네, 제가 간단하게 다음 주에 이게 13일 다음 주가 되겠죠. 13일 날 그 지난번 저희가 한 번 했는데 지금 3회째고요. 네. NYU 치과대에서 이제 그 나와서 한인회관에서 그 한인 동포들이 위해서 무료로 치과 검진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또 우리나라의 그 명절인 설도 끼어 있기 때문에 그랬네. 우리 설날도 있네요. 네. NYU에 있는 그 한인 학생 연합회가 있어요. 그 한인 학생회에서
또 다 같이 참여를 해갖고 본인들이 또 음식을 손수 준비를 해갖고 와서 아이고. 오시는 분들한테 또 음식을 또 이렇게 나눠드리는 고맙네요. 또 그런 일을 같이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걸로 40분을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라고 5분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요. 네, 지난번에 이거 이제 저희가 두 번째죠. 네, 세 번째. 건강 치과 네. 검진이요. 지난번에 그 검진 받으셨던 분들이 말씀하시는데요. 너무 좋대요. 아하. 시설이 너무 좋대요. 그리고 또 우리 또 실력들도 너무 좋으실 네, 거고요. 그리고 교수님이 오셔서 다 또 이렇게 아이고. 확인하시고 네. 시설이 너무 좋아서 네. 잘했다. 네. 그렇게 얘기들 아유, 하시더라고요. 이런 미담이 훈훈하게 오고 또 갔습니다. 무료로 해주고 쿠폰 그렇습니다. 100불짜리 주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자, 네. 2월 13일이에요. 여러분 발렌타인 전날이니까 많이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뷰 잠깐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인 여러분. 추운 겨울 따뜻하게 잘 지내고 있으신가요? 다름이 아니라 뉴욕대 치과대학원 학생의 봉사활동을 열고자 합니다. 학교에서 익힌 교육으로 주변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무료 구강 검진 및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며 치아관리법 강습, 충치 및 잇몸 질환 검사, 충치 예방, 불소 치료 등을 실시하고 또한 무료로 칫솔과 치약도 드리고자 합니다. 구강 검진 후 더 치료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욱더 세밀한 검사, 엑스레이와 스케일링을 위한 쿠폰도 드립니다. 또한 뉴욕대 한인 학생의 KGSE에서 명절을 맞이하여 음식을 제공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근 추워진 날씨로 인해 시린 이빨, 충치로 고민하시는 한인 여러분, 이번 봉사활동을 통하여 많은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2월 13일 한인회에서 뵐게요. 네, 이렇네요. 자, 우리 조 선생님 이 내용 다시 한번 들었으면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요? 네, 자세한 문의는 뉴욕 한인회 212-255-6969로 해주셔서 예약을 먼저 해주시면 우선적으로 또 이렇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네. 시간은 토요일 오후 1시부터 4시. 아유, 좋네요. 예, 입니다. 네, 한인회관 들어오시면 돼요. 네네. 네. 자, 오늘 바쁜 시간 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